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시장을 이렇게 쭉 관찰을 하면서 두 인물한테 땡큐 소리를 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죠. AI 수요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줬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부통령, 이 대선 후보자인데요. 어제 그 TV 첫 토론이 있었잖아요. 미국 대선 관련해서. 그런데 치열한 공방 속에 다소 선방을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도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이 두 가지 수혜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오늘 반등하거든요. 근데 매수에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전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 기세,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 1시 시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의 분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 만에 반등합니다. 어제 대비해서는 41포인트 이상 상승한 거고요. 2,554선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 좀 더 높이고 있는데 20포인트 가까이 높이고 있거든요. 현재 728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피 수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2,626억 원으로 전기전자 섹터를 대부분 좀 사고 있는 흐름들, 그 비중이 좀 가장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전기전자 팝니다. 그 8거래 연속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시장에서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브레이크 요소인데 좀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이 시각 1,642억 원 매도가 출회되고 있고 개인도 외국인과 동반 팔자 흐름 나타나는데 300억 원 가까이 매도 물량이 출회되네요.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가 함께 나타나거든요. 각각 1,120억 원, 709억 원, 나무랄 데 없는 흐름들이 오늘 코스닥은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를 추세적으로 돌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 3가지를 좀 골라봤습니다. 만나볼게요. 자, 2차 전지 관련주 굉장히 오래간만에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는 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외국인이 외면했거든요. 근데 저가 매수하면서 좀 되돌아오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돼서요. 그리고 도이체 방크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얘기를 한 게 테슬라에 있었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단순히 2차 전지 기업 요것보다는 여러 가지 산업을 재편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이다라고 하면서 최고 목표가를 제시했단 말이죠. 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295로 제시하면서 관련주가 영향을 받았고 그 낙수 효과를 우리나라가 받았다. 이런 흐름으로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간밤 뉴욕 시장에서 우리 시장으로 오는 그런 흐름 안에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발빠르게 좀 움직임을 보인 흐름들이 있는데 뭐냐면 국회에서요. 2차 전지 포럼을 출발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산업계나 학계가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연구하잖아요. 그거를 지원 개발하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면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요소도 있고 또 가장 주식시장에서는 해리스 트레이드, 그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 더 지지율이 앞서지 않겠느냐 TV 토론 이후에 그런 흐름들이 분위기가 비춰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리스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 신재생에너지, 마리화나 관련주, 바이오 섹터 이런 부분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 쪽의 이슈도 있어서 이거 하나 더 붙여봤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1위가 CATL 중국 기업인 거 아시죠? 근데 여기에서 이춘 리튬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가격을 보니까 7만 위안 초반이라고 합니다. 사실 7월만 하더라도 8만 위안이었는데 다시금 더 떨어져서 7만 위안 초반. 그렇다 보니까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실패하는 흐름들, 손실이 더 많이 나는 흐름들이 나타나 보니까 아예 공장 돌리기를 포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리튬 공장 가동 중단, 이 중단이 무기한 언제까지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리튬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건데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리튬 가격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리튬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11%에서 23% 올라갈 룸이 생겼다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리튬 가격이 이 이슈로 중국 공장은 문을 닫았으니까요. 만약에 리튬 가격이 오르게 되면 국내의 양극재 기업은 반사 이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엮여 있죠. 그 부분으로 또 긍정적인 호재가 있네요. 자, 긍정적인 흐름도 이렇게 좀 제가 짚어드렸는데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의심의 눈초리를 버리진 않았습니다. 뭐냐면 글로벌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도 봐야 하고 그런 부분을 흡수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 실적이 개선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건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3분기에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을 가려놨는데 대표적으로 LG 엔솔, 그리고 포스코 퓨처 M 등을 선별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2차 전지 반짝 올랐는데 그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볼게요. 네, 두 번째는 어제 이제 뜨거웠던 TV 토론.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말이 많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데일리 스핀도 어떤 쪽이 물들으냐 굉장히 일희일비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특히나 대선을 앞둔 9월, 10월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 하락이 반복이 돼서 이거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 정말 유의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준 피봇이라고 해서 피벗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정책이 전환되는 겁니다. 금리 이런 부분. 그게 또 예고가 돼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주를 무작정 접근하는 것은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이슈는 뭐냐면 이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괜찮을 수 있는 이거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업종을 가려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꼽힙니다. 첫 번째 방산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잘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두 후보 모두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리스 특히나 그런 부분으로 함께 가져가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또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 금을 더해라, 증액하라라고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후보 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방사는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초당적으로 우리는 중국 기업을 견제하겠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외신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상원을 통과해서 결국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수순대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오도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전력 인프라입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는 AI 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사 안보로도 보고요. 패권 문제로도 봅니다. 국가 전략 산업으로 AI 산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시선을 따라가 보면 AI 산업을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엄청 증설하려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력 인프라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라는 것과 더불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 이 시기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수요가 가파르게 늘 가능성이 있거든요. 같이 공동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영향은 누가 받겠느냐? 당연히 우리 쪽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변압기, 전선을 수출하는 기업들 긍정적인 낙수 효과를 받겠죠.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누가 되든 방산과 바이오와 전력 인프라는 긍정적이다. 이런 의미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반등하고 있지만 코스피가 7거래 연속 하락했고요. 예, 이게 7거래 연속 하락했다. 요거는 9개월 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집중 매도했거든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HBM이 그 호황기와 맞물려서 못 가는 부분도 있었고 납품 기한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어쨌건 외국인이 집중 매도했기 때문에 잘 못 간 흐름들 게다가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HBM 중국 수출을 규제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HBM을 수출하라 그 외에는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어제 삼성전자 주가를 또 내리기는 했습니다. 어쨌건 그런 흐름으로 좀 부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 전망치, 그러니까 이건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내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원래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잡았다가 9만 6천 원으로 30% 내려잡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못 미칠 거라고 분석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집중 매도하는 거, 요게 좀 멈춰야지 시장도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일단 가져온 이슈입니다. 우리 전반적인 시장의 그 색깔은 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세 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이 보였지만 대형주가 못 가다 보니까 지수 상승을 제한한다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석 앞두고 오늘 나온 이 반등은요, 그래도 꽤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을 다 풀어버릴 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반등의 성격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이 아니길 바라면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핫스핀이고요. 오늘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래도 웃음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기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오는 반등이고 네. 빨리 이제 바라는 거는 이제 추세가 이어져야 될 텐데 이 부분인데 예. 오늘 좀 기분 좋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요, 우리 그 엔비디아의 황 선생님께서 추석 선물을 가져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어제 이 대선 토론이 좀 영향을 좀 많이 좀 미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 해리스의 판정승으로 끝난 이 분위기가 전체적인 이 메가세븐의 전체적인 이 지수에 동조할 수 있는 메가세븐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도 시작과 동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전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증시 환경의 투심이 자, 되살아났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양 지수 캔들을 보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오늘 갭상승이 나서 양봉입니다. 자, 캔들을 보시게 되면 망치가 나왔기 때문에요.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 저점에서 터닝을 하는 짝꿍댕이 패턴이 거의 이제 90%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요. 자, 저희 따라오고 있는 21선에서 한번 부딪힐 염려는 있지만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상승 효과가 내는데 조금 아쉽다라면 삼성전자가 5일선에 빨리 안착시켜야지 그래도 그 거래소의 이 지수 상승 탄력은 조금 더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LG 에너지솔루션을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모두 다 상승 효과를 내고 있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전자, 삼성 이쪽에 좀 시속 게임 수급의 논리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음봉이지만 추세적으로는 이상 없다라는 말씀과 드리고,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오늘 무엇보다도 매도는 하고 있대 작게 매도합니다. 이 매도 물량은 전반적으로 모두 다 삼성전자에서 나오고 오히려 더 삼성전자 지금 매도 물량을 빼고 나면 순매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거래대금은 거래소 6조 4천억이고요. 상승 종목수 709개에 하락 종목수 174개입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더욱더 탄력이 강하죠. 자, 매도보다도 오늘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전 업종별로 자, 전체적인 스프레이 효과가 좀 나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HLB, 에코프롬, 자,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바이오까지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외국인은 지금 현재 1,100억에 기간은 740억, 양매수, 양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더라면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3조 9천억인데 평균 이 시간대쯤 되면 한 4조 5천억까지 만들어 주시면 자, 이 전체적인 조금 더 전반적으로 상승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현재 상승 종목수는 오랜만입니다. 1,407개이고요. 하락 종목수 206개로 인한 자, 전반적인 상승 효과가 조금 더 탄력이 있는 쪽은 거래소보다도 코스닥이 조금 더 여러분들 수익률 게임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이 포지션을 코스닥 쪽으로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오늘 파트너님이 쭉 5장의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추석 선물 땡큐 젠슨 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데일리 스핀에 봐도 그게 고스란히 나타나서요. 지금 실적 테마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이 CXL이고 2등이 HBM이고 3등이 반도체 장비입니다. 4등이 SSD, 5등이 낸드, 6등이 반도체 설계. 다 모두 다 반도체가 반도체죠. 네, 물들이고 맞습니다.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오른쪽 업종 상위 1등 전기전자 섹터인데 예. 삼성전자 1.5,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올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아쉽죠. 어쨌든 이렇고 오늘 SK하이닉스가 5호장 되면서 더 상승폭 커져요. 8.9%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등 자동차, 오늘 현대차와 기아도 3%대 강세고요. 제약 바이오도 뒤질세라 지금 뒤를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오늘은 오늘만 봤을 땐 나무랄 데 없이 그렇죠. 예, 좀 오르고 있다,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데일리 핫스핀의 그 흐름 봤으니까 하나하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첫 번째 섹터는 실적 테마에서 HBM 쪽 따져봐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어쨌든 오늘은 엔비디아가 급등해서 그렇죠. 반도체가 오르면서 이런 흐름들이 있지만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 HBM 그 수출을 규제하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랑 우리의 동지만 수출해라. 그렇죠. 그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기사도 떴거든요. 예, 이런 맞습니다. 의미에서 지금 예. 좀 살펴볼 이슈가 아닐까 해서 예. 좀 가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중국발 HBM 수출을 좀 규제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옵니다. 그거는 오히려 더 삼성전자에게는 조금 악재라고 좀 볼 수 있고 오히려 더 HBM의 전 세계 1위라고 볼 수 있는 이 SK하이닉스에게는 조금 더 이 득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므로 일단 HBM 전체적인 분위기가 HBM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종목을 알려드리기 전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찍어가면서 빨리빨리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M 쪽에 중소형 스몰캡 종목으로는 미래 반도체가 있는데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짝꿍뱅이 패턴이 나고 있습니다. 종가 배팅 가능하고요. 지금 따라오는 이동평균선 21선, 61선 2차 돌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곡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실금실금 지금 V자 급등이 나고 있는데 자, 단기적으로 갭을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21선까지 목표가를 두고 일단은 21선, 60선 돌파할 때까지 단기적 관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HBM 종목, 한미 반도체입니다. 자, HBM 쪽에 논하자면 한미 반도체를 말하지 않고는 사실상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대한민국 올해 작년 2023년
하면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 주도주 종목이었습니다. 좀 전체적인 시장의 침체 분위기와 함께 한미반도체의 TC본드의 독보적인 이 존재감에서 조금씩 이제 양분화되는 이런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독점 분위기에서 좀 이제 하나의 그 밴드 업체로 조금 좀 밀려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고점 대비 상당히 좀 낙폭 하락이 좀 컸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분위기가 좀 살아나게 되면 제일 먼저 움직일 종목은 기존의 주도주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종목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북미 고객사 마이크론이라고 볼 수 있죠. 자, TC본드 매출 반영이 본격화하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이제 최대 저점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한 모멘텀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13만 원 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60일선까지는 여러분들 보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만나보셔야 될 종목은 PSK 홀딩스입니다. 자, 역시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폴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약품 중이고 사실상 독점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4개월 하락 끝에 자, 훈풍이 돌자마자 오늘 아침에 갭상승에 지금 도치라고 볼 수 있는 양선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는 좋지만 너무 많은 하락을 통해 가지고 이 매물대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들 21선 돌파 전까지는 좀 짧게 보고 21선 지금 상단에 보이시죠? 자, 47,800원, 47,000원까지는 일단은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끌고 가다가 20에선 61선 골드크로스가 낼 수 있는 장대 양봉의 확장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 스윙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미래반도체가 27% 급등, 유진테크, 펩트로, 하나마이크로 등등의 종목들이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HBM 섹터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율주행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테슬라, 루시드 그리고 그렇죠. 리비안 이런 전기차 관련주가 새벽에 이제 오른 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당연히 받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13% 급등, 라이콤 그리고 모트렉스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뭘 봐야 될지 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제 10월 달에 여러분들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데이가 이제 또 임박했기 때문에 실금실금 자리를 천천히 밑에 하방에서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 지수 모두 다 이 양봉으로 인해 가지고 분위기는 좋습니다. 자,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요. 깊은 눌림목으로 인해 가지고 기술적 반등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산적하게 많이 쌓아놓은 이 겹겹의 이 지수의 매물대로 인해 가지고 언제든지 지수는 다시 한 번 더 변동성에 갇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밸류 관점보다도 조금 더 이 모멘텀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전략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제일 좀 큰 이벤트를 남겨두고 있는 자율주행 쪽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은 프론티어입니다. 자, 프론티어는 최대 저점에서 짝꿍댕이 패턴이 만들어졌죠. 자, 21선, 61선 골드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9월 6일 금요일장에 거래량이 터지면서요. 30% 급등 났다가 종가 기준으로 22%에서 23% 마감이 되었는데 60일선의 저항을 3일 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갭상승의 도치가 나오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캔들을 읽게 되면 징금다리 캔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징금다리는 잠자리 캔들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해석하자면 소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갭을 띄워서 시초가의 라인에서 변동성이 없고 윗꼬리 아랫꼬리는 위아래로 지금 흔들면서 물량을 잡아가고 종가 기준에서 시초가에 멈춘다는 것은 아침에 갭을 띄웠던 물량이 나오지 않고 다시 종가에 배팅에 들어가서 시초가를 지킨다. 그러면 종가 관리가 되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게 되면 도치가 나오고 있죠. 위아래 바디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물량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프론티어는 지금 현재 자리를 만들어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가 배팅 가능하시고요. 징검다리에서는 자, 조금 이제 단결 준비하고 내일 만약에 자, 상단의 100일선과 120일선을 뚫게 되면 종가 캔들 꼭 따라가야 되는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은 조금 더 탄력은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이 모터렉스입니다. 모터렉스를 캔들을 잘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유플렉스하고 좀
프론티어하고 좀 틀립니다. 자, 60일선 저항을 3번 받았습니다. 오늘도 받았습니다. 4번째 받는 거죠. 자, 그런데 과거 자, 며칠 전 저번 주 이 8월 29일 날 저항 받는 곳과 그리고 9월 2일 날 저항 받을 때 그리고 9월 5일 날 금요일장에 이 저항 받을 때하고 오늘 틀린 게 지금 현재 영망치 양봉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량을 그러니까 갭을 띄워서 장중에 급등이 나면 던지고 물량이 나는데 지금은 자 종가 기준으로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시초가를 지키는 물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물량이 소화가 다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장중에 알 필요 없고요. 종가 기준에서 바디가 좀 더 커지든지 아니면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다음 주나 내일 60일선 돌파하는 양봉의 캔들이 났을 때 종가 배팅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자율주행은 이데일 스핀 장기 테마의 3등 섹터였습니다. 조금 더 순위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테마 1등이 로봇입니다. 예. 근데 파트너님 사실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예.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라고는 누구나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매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기업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 이 고르는 게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예,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자, 로봇이 이제 슬금슬금 이 시장의 모멘텀 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러분들 좀 원래 요번 달에 이제 삼성 보핏이 또 나오기로 또 예정이 또 돼 있고요. 다음 달에 이 좀 전에 말한 자율주행, 로봇택시 이것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가지고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종목은 다른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장기 테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찍어보게 되면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현재 주도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추세가 안 만들어진 종목도 내일 장대 양봉의 상한가가 되면 그 종목이 주도주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많이 높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져봐야 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현재 관점에서 지금 현재 차트라든지 추세가 어느 누군가의 손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많이 높다는 거죠. 첫 번째 종목으로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역시나 이 대기업이 손을 대면 좀 역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SK입니다. SK온 자회사인 SK 배터리 아메리카에서 지분 투자를 통해 가지고 SK온의 배터리 이 생산 공정에 유일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과 함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예정으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리를 만들어지고 있는데 역시 며칠 전부터 은근슬쩍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팔고 물량이 들어오더만 오늘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쌍끌이 매수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35,000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은근슬쩍 이 관리자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종가 배팅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렌시스입니다. 자, 이렌시스는 말 그대로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탑재되는 감속기 메인 공급사로서요. 조만간 이 삼성전자의 보핏이 나오게 되면 나오기는 시기 한 일주일 전부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짝꿍댕이 패턴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래반도체와 동일하게 20일선, 60일선 1차 돌파, 2차 돌파. 오늘 약간의 저항받는 꼬리가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러면 종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잽을 치면서 들어간다. 소량으로 잽을 치면서 들어가시면서 내일 기준으로 6,000원을 넘는 양봉의 양봉이 나오게 되면 종가에는 꼭 따라붙어야 되는 종목, 두 번째 종목 이렌시스를 매매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테마주에서도 2개 선별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터는 전기전자 섹터. 오늘 이게 이제 반등하다 보니까 역시 이쪽이었나? 예. 네, 우리 시장 오르려면 이게 받쳐줘야 되나라는 맞습니다. 생각 네. 크게 합니다. 예. 삼성전자는 한 1.69, 현재 SK하이닉스가 장중 고점 부근으로 8%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이 추세가 좀 이어져야지 지수도 반등할 텐데요. 네, 아까 맞습니다. 생각 그대로라면.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의 이 논리뿐만 아니라 시장에 관련돼 있는 회사의 내용을 이야기 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고요. 이 시장에 판단하고 있는 이 기준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를 캔들을 잘 보십시오. 뭐든지 우리는 기업 분석을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 종목이 아무리 빠져도 절대 매도를 못합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 종목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기관과 외의 수급과 기술적으로 접근한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좀 틀리죠. 다시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은 꾸준히 매도를 하더라도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요 앞전, 자, 어째 보면 지금 9월 4일부터 최대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15만 3천 원짜리에서 하방 경직고를 통해 가지고 횡보하는 캔들과 함께 매집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젠슨왕 황 선생님께서 선물 세트와 함께 아침부터 갭상승에 기관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의 전기, 전자, 반도체 두 종목 중에서는 역시 지금 현재는 조금은 이제 이 수익을 고려한다면 SK하이닉스가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히 더 좋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현재 갭상승이 났습니다. 21선 돌파와 함께 여러분들은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 SK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더 관망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캔들만 보시더라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딱 차이가 나타나시죠. 뭔가 하면 수급입니다. 삼성전자가 빠지고 있는데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컬테스트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그럼 무슨 이유입니까? 올라가면 또 그런 말 하면 쑥 들어갑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수급입니다. 모든 주식의 본질적 이유는 누가 사냐, 누가 파냐에 따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 중에서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복수열전 하듯이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파는 양이 좀 적고 그걸 받아내고 있는 기관들이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갭상승이 나서 이 양봉을 도치는 내고 있는데 더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매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진입 자리는요. 5일선 안착과 함께 조금 전에 보셨던 SK하이닉스처럼 옆으로 횡보하는 밀집형 패턴이 나오게 되면 진입 준비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에는 그래도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해주신다라는 점 여러분 다시 한번 주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바짝 오르고 있는 전기전자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 이데일리 핫스핀, 그 스핀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이데일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다림입니다. 오늘 시장에 모처럼 기분 좋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수익률 챌린지 설명드리기 전에 룰부터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1313 오후 1시, 13시에 수익률 13% 챙겨가는 챌린지입니다. 하루 최대 저희가 두 종목까지 편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이 끝난 이후 오후 2시 기준으로 시가에 편입을 하고요. 그리고 당일 고가로 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당 목표가 1회 수정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좀 오래 보고 싶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따로 5종목까지 빼서 장기 포트로 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5거래일간 보통 이렇게 한 주 동안 수익률을 운영을 해서 최종 누적 수익률을 금요일에 발표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일단 이번 주, 다음 주의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번 포트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익률 현황 공개해 주시죠. 네, 4종목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일단 위메이드 맥스 바로 급등한 흐름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14% 수익률 챙겨갔고요. 익절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미래에셋 증권의 경우는 어제 좀 손절라인 근방에서 움직여서 우려감이 나와 있었는데 오늘 장에선 좀 기분 좋게 2%가량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 구간도 확실하게 줄어든 모습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이죠. 먼저 3일제약 수익률 벌써 4% 나와 있는데 신제품 효과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대감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은 장 초반에 비해서 탄력이 좀 둔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대봉 LS입니다. 위고비 국내 출시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죠. 이 대봉 LS가 비만 치료제 테마 내에서 현재 주도주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선 큰 움직임 없이 수익률이 그래도 상승권이네요. 0.65% 챙겨갑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이 무려 16%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익률 계속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지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마켓나우 3부 1313 챌린지 종목 리뷰를 저희가 먼저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어제 저희 총목 포트에 들어온 두 가지 종목은 지금 그래도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면서 네, 양호한 맞습니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살펴볼 종목이 있을지 일단 스타트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그 종목들을 제가 이제 포토에 지금 있는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갭상승 재료가 나와가지고 갭상승 17%대, 고가 기준으로 17%대 이상으로 떠고 출발해가지고 오늘 갭상승 음봉을 맞았습니다. 역시 요즘 시장은 연속성이 좀 많이 부재합니다. 그리고 재료가 노출이 되면 대부분이 아침에 또 매도 물량이 또 쏟아지는 게 요즘 시장이다 보니까 갭상승의 음봉 매번 이야기 드리죠. 시장은 무엇보다도 아침에 어떤 재료가 오픈이 돼가지고 갭을 띄었다 빠지면 갭을 띄어서 시작하게 되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 자, 재료도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됩니다. 장 끝나서 나오냐, 장 초에 나오냐, 장 중에 나오냐. 자, 회사를 좀 생각하신다면요. 장 초 아니면 장 중에 내시는 것도 주가 부양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상장사 대표님들한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 자, 그러면 5일선에서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개파락의 양봉에 도치 캔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만약에 5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어제의 이 음봉은 매집봉이라고 또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자, 이 캔들의 두세 개는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5일선에 타고 있는 모습은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내일과 다음 주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목금까지 5일선 타고 가는 호가를 올리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더 13,000원 대의 13,300원, 400원짜리까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차트락의 이 캔들의 추세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요.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대 그런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자, 어제 대부분이 금융사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이 대부분의 음봉을 좀 많이 맞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찾고 보고서를 좀 보니까 이번 달 9월 달 들어서 대부분이 이제 미 증시가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증권사들의 즉 미국 주식 수수료율이 좀 많이 낮아진다고 했는데 자, 반대로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빅테크, 메가세븐의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업개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부터 엄청난 또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보고서는 틀렸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9월의 약세장은 또 하나의 징크스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지금 현재 미국은 지금 대선을 치르기 앞두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조금 경계성은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 엔비디아의 상승, 메가세븐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분위기가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추석이 없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어제 매수 의견을 드렸던 편입했던 종목입니다. 3일제약입니다. 자, 3일제약은 말 그대로요. 거의 지금 올해 무엇보다도 6천억 가까이 되는 생산이 가능한 글로벌 저만적 CMO 생산이 임박에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선반영을 받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최대 매출을 냈기 때문에 3일제약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스몰캡 시가총액 2,600억 종목이 어떻게 영업이 200억 이상 나오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일제약의 오늘의 윗꼬리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변화, 시장에 아침에 갭을 띄워서 세게 움직이게 되면 그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이제 물량이 좀 사고 팔고 물량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추세는 추가적으로 추세는 더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5일선에서 옆으로 행보하다가 5일선이 다가지는 자리에서 여러분 접근하셔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대봉 LS 역시 지금 분위기로는 이 분위기는 이제 비만 테마의 분위기가 아주 강합니다. 특히나 이제 위고비가 이제 10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저도 제가 이제 사는 곳이 판교인데 우리 이제 집 근처에 이 가정의학과의 전문의가 있는데 좀 학교 선배입니다. 갔는데 물어봤는데 분위기가 정말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게 대기 줄뿐만 아니라 연락 달라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대기 인원이 벌써부터 몰리고 있다는 것은요.
출시와 동시에 품절입니다. 자, 그 분위기가 지금 현재 주가에도 연연히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거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은요. 자, 블루엔텍을 보시게 되면 블루엔텍은 오늘 양봉을 내면서 장대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한미약품이 있는데 오늘 한미약품도 5일선 패턴에서 지금 현재 양봉을 띄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지금 비만 테마 쪽 분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충분히 다음 달에 이 품절 효과와 함께 기대 효과, 낙수 효과 전반적으로 한 번 더 돌풍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비만 테마 종목들을 꼭 관심을 갖고 자 보셔야 되는 중요한 종목, 중요한 섹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대봉 LS는 오늘 자 무엇보다 5일선 지지 캔들과 함께 추가적인 급등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종목으로 계속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켓나우 사무 같은 경우에는 방송 시작 전후에 항상 저희가 회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만 치료에 대해서 어제 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서 오늘 흐름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네, 네, 굳이 그런 말씀까지 또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대북 LS 같은 경우에 근데 오늘 예. 약간 저가가 마이너스 3%였잖아요. 네, 그래도 맞습니다. 힘이 있는지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양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추세적으로도 잘 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고 오늘 3일제약도 장중에 6%까지 올라갔다라는 좀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누적이기 때문에 네. 그거 이제 룰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13 챌린지 오늘 두 종목 또 새롭게 편입돼야 되는데 네. 예, 우리의 새내기주 두 종목 공개 바로 해주시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의 종목을 동시에 말씀드리고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트와 CS 윈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실리콘트를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와 전혀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제 약간의 이 지수의 음봉과 양봉에 따라 가지고 움직임이 있는데, 요 근래 들어 가지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보시면 8월 30일부터 캔들을 보시게 되면 양봉이 나면 갭상승의 단봉과 그리고 양봉이 나올 땐 장대 양봉과 그리고 갭을 띄웁니다. 자, 음봉이 나올 땐 단봉에 양봉이 나올 땐 장대 양봉, 음봉은 단봉입니다. 오늘 드디어 60일선에 살짝 저항을 받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지금 현재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때만 기다린 것 같습니다. 지수의 도움만 약간의 이 MSG 첨가만 주게 되면 맛이 확 살아날 수 있는 실리콘트가 때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일 수 있는데 지수의 투심만 약간만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급등주 패턴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누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사다 드렸기 때문에 그들 또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차례 투심만 좋아지게 되면 자, 레버리지 물량을 확 태울 수 있는 바스켓 물량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한국 인디 뷰티 브랜드 미국의 수출 급증을 통해 가지고 3분기 영업이익도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올해 전체적인 매출이 자,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2023년도에 478억입니다. 자, 전년동기 대비 230% 성장했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4년 자, 전체 컨센서스는 지금 1,630억. 많게 보는 데는 1,800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컨센서스, 기존에 나왔는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240% 그리고 또 제일 높게 보는 데는 280%까지 보고 있습니다. 놀랄 노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고속 성장하고 있는 실리콘트가 자, 오늘 급속을 맞고 있는데 자, 8월에 미국향 한국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고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3분기 미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8% 거의 100% 성장하는 자, 3분기 어닝 시즌의 최고의 종목이 될 수 있는 실리콘트가 지금 60일선에 약간 저항을 받고 있지만 만약에 내일부터 갭을 띄워서 출발한다면 자, 이 다음 주 추석 지나고부터의 캔들은 골드 크로스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일선이 21선, 60일선 뚫기 직전입니다. 음봉의 양봉에 돋지만 나오더라도 다음 주 이제 내일 뚫게 되면 다음 주 목금부터 골드 크로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추세 우상향
패턴이 자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47,000원, 손절가는 41,600원. 조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13 챌린지의 포트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라는 감안하게 되면 일단 포트를 좀 짧게 보고 추가적인 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계속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자 CS 윈드를 들고 왔습니다. 역시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쪽과 함께 시장의 분위기가 좀 해리스 쪽에 무게추가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죠. 자 그럼으로써 이 풍력, 태양광 쪽에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눌려 있다가 올라오는 차리와 함께 지금 영업이익의 반영이 좀 더디게 좀 날 수 있습니다. 모멘텀 플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밸류 관점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CS 윈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자 1,280억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역시 올해 컨센서스에 부합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2023년도에 작년입니다. 1,046억입니다. 그러나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2,500억이 충분히 가능할 자리이고 전년 동기 대비 140%에서 160% 성장하는 과정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미대선 토론회 자 해리스 선전을 통해 가지고 풍력,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쪽에 이 훈풍이 자 좀 더 쏠림 현상이 좀 보일 거라 판단이 되고요. 덴마크 회사의 인수 효과를 통해 가지고 2분기 1,300억의 영업이익 그리고 3분기까지도 그 기저 효과가 따라올 거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예상 컨센서스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자 690억에서 한 800억 정도 생각하는데 이 상태로만 가게 되면 4분기까지 충분히 2,400억, 2,600억에서 2,700억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통틀어서 최고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따라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쪽의 이 성장주 섹터의 배팅은 역시 밸류와 모멘텀 모두 다 지니고 있는 자 여러분들 CS 윈드가 정말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캔들 마지막으로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도치였습니다. 근데 2시가 되면서 물량이 좀 들어오는 걸 보일 수 있죠. 자, 오늘 외국인들은 약간 매도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선 좀 들어오고 있고요. 자, 비책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기간은 오늘 자,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 지금 현재 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반대로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꼭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대 대부분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나 아니면 저 종목이 관심 있나 보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비추세 시간입니다. 현재는 종목 발굴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매매를 하고 싶다,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3시 15분에 캔들의 위치에 따라가 좀 매매해야 됩니다. CS 윈드가 만약에 지금 현재처럼 망치로 3시 15분까지 나온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67,500원, 손절가는 6만 원의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리스 트레이드, CS 윈드 그리고 미국의 화장품 수출 기대감이 있는 실리콘2까지 오늘 새내기 주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도 하시죠 오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뛰어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해리스 쪽하고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종목들 가지고요. 탑 랭킹, 스핀 랭킹 5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종목 오픈을 하면서 분석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데일리 스핀 유튜브, 너튜브에다가 치시면 지금 펼쳐놨거든요. 들어와서 계시게 되면 제가 빨리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종목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 시장 분석 도움드렸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게임 회사인 크래프톤이 숏폼 드라마 이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 지분 투자 형식인데요. 투자 대상은 최근 숏폼 드라마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 스푼랩스라는 곳인데 1,200억 원 규모로 투자에 나섭니다. 이건 사실 게임 외에 다른 사업에 투자한 금액으로는 최대입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1분 안팎의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숏폼 콘텐츠에 대한 존재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작하고 잦은 보상을 줘서 흥미를 높이는 건데요. 그래서 유저들이 게임 안에서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숏폼 콘텐츠는 게임 흥액의 공식이기도 합니다. 크래프톤은 숏폼 드라마 시장이 7조 원 규모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 미국과 일본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번 투자 배경을 설명했죠. 새로운 IP 발굴과 기존 게임 콘텐츠를 알리는 마케팅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크래프톤은 핵심 IP, 배틀그라운드 유저들에게 인기 브랜드나 유명인 관련 콘텐츠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죠. 삼성증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래프톤이 게임 플랫폼에서 진행한 람보르기니 콜라보 이벤트 효과로 7월과 8월 트래픽과 매출이 지난 2분기보다 성장할 것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크래프톤 주가는 이딴 어닝 서프라이즈 힘입어 올해 들어 7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 제품 개발 못지않게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걸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